오늘은 발에 대한 거예요. 이 발. 그래? 저거에 이 형. 그 손에 대한 것이 17번까지 하지 않았어요? 18번 안 했죠? 네. 그 우선 손에 대한 거 18번부터 보세요. 18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자리 아십니까? 이걸 집신석자. 네. 여기다가 이렇게 지면자는 뭐가 돼요? 사자가 되죠? 그가 이게 없는 이자는 집신석자에게. 근데 이 집신석자에 보면은 그 각벌문의 글자를 보세요. 각벌문의 글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다. 왜 이게 뭘 상징한 것 같습니까? 뭘 상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여기 양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원래 이자는 이렇게 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막아서 쓰는데, 양쪽에 지금 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신을 삼아본 사람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신을 삼으려면 이렇게 발이 있고, 이렇게 발이 있고, 여기다가 새끼줄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고, 또 요 새끼줄을 요 발가락에 이렇게 걸어.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걸 이어놨지 않나, 본단 말이야. 그가 그걸 그린 거지. 여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늘여놓고서 집신을 삼는 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집신을 삼아본 사람이 돼야 돼. 반드시 새끼줄을 요 엄지발가락에다 두 줄씩 이렇게 걸어가지고 신발 발바닥에 날이 4개가 있어요. 날이 4개. 그래서 요게 집신석자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신을 이렇게 삼아본 풍속이 있는 사람들의 이런 글자를 만들지 여기 만들 수가 없다. 나는 어려서 이렇게 직접 집신을 삼아서 신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석. 집신을 갖다 집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석이 음이 변해서 뭐가 돼요? 집식이, 집석이. 네? 집식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석이 바로 집신석자 이자의 발. 그 다음에 이게 집으로 만드니까 집석자. 그 다음에 그 19번에 보면은 쟁자를 이래 볼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손이고 또 이것도 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대로 본다면 막대기 하나 이렇게 놓고 위에서 아래에서 서로 뺏는 것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쟁하면 뭘 연상해요? 전쟁을 연상하지만은 원래는 어떤 물건을 서로 뺏는 정도에서 다툰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아래 위에 있다. 이런 글자를 볼 때 원래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아주 재미있다. 그냥 외우지 마.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손이라고. 지금 손에서 여기에 이게 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가 막대기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자하면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손에다가 대나무를 하나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류, 지점 이렇게 지탱을 할 때에 바로 이 집자를 쓰게 되죠. 그러나 요거는 막대기를 잡은 것이다.
막대기를 잡았으니까 무엇을 칠 때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자가 바로 칠복자예요. 이자하고 이자가 다르다 그러죠. 이자는 진짜고 이자는 복자인데 옛날 문헌에 이 두 글자가 막 혼동돼서 양주동 박사 같은 분도 향가를 해독할 때 이자로 해독해야 되는데 이자로 잘못 해독한 게 있어요. 이자하고 다르다 그러죠. 이자를 여러분들이 붓으로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자전에서 뭐라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그걸 문자하고 비슷하다. 근데 유자가 보면 문자와 비슷한 거니 문자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보면 또는 이렇게 다른 글자에 다 등에 붙어 있죠. 그래서 등에 붙어 있는 그럴 문자다. 그래서 등그럴문 하는데 예전에 내 조선을 보니까 문자 풀이 없는 어떤 학자 교수가 하는데 둥그럴문 해놨어요. 둥그렇다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등그럴문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등그럴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얼른 가르치기 위한 속칭이지 원래는 칠복이죠.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면 다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바로 뭐예요? 올바르도 치는 거. 정치는 부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쳐놓고 올바른 사람이 없다. 대개는 잘못된 부정한 거 취소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이 글자를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시인하게 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 붙이는 거 이게 정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어떻게 써요? 이자가 정대. 왜? 여기에 의미 들어있어. 이게 바로 무슨 자죠? 효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 6효를 뽑는다. 그랬을 때에 그 배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인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글자는 아이가 이 효라고 하는 거는 산까지야. 산까지 가지고 노는 거라 그랬죠. 했을 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손으로다가 산까지를 들고 책상 위에서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거 그것이 바로 배운다는 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에게 이 산까지를 잘 놓도록 중화지 쳐서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교육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라나 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글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그 산까지를 가지고 숫자 하나, 둘, 셋을 가르쳐 주는 데서부터 배움과 교육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써놨을 때는 의미가 좀 다르죠. 요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자꾸 가르치는 거.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의미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지만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거기에 또 지금 그 붓자라든지 붓자는 지난번에 이미 설명했죠. 이렇게 손에다가 회초리 또는 막대기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손에다 막대기, 회초리를 잡고 중화를 친 손에도 바로 가르치는 거, 이게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문자 학자 가운데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손에다가 돌도끼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다. 이자를 만들 은나라 때에는 벌써 손에다가 돌도끼 들고 그 물건을 파내는 이런 원시 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손에다 돌도끼 잡으면 원시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은대요는 원시 시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은나라 은자를 보세요. 이렇게 은나라 은자를 보게 되면 손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글자의 원자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를 뚱뚱하게 그려놓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고서 옆에는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뭘 얘기했냐? 손에다 침을 가지고 지금 배가 뚱뚱 부어있는 사람에게 침을 놔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나라 은자는 침 놓는다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은나라 사람들의 이것을 나라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침을 아주 잘 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침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중국에서 지금 배워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벌써 은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침을 잘 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와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능가할 정도로 침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역사 피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이족 이런 시대부터 침을 잘 놨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의자를 봐도 손이 있어요. 의자. 의사 할 때 의자를 봐도 여기 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때에 그 의자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손에다가 요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따로 쓰는 게 뭔지요? 숫자. 창 숫자. 무기란 뜻. 이것도 손에다가 창을 드는 것이니까 바로 연장을 드는 것이. 손에다가 연장을 드는데 이건 바로 뭐냐? 이게 팔이나 몸이란 말이야. 거기 지금 화살이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에다가 연장을 들고 팔에서 화살을 빼내는데 그때 반드시 술을 발라야 된다. 오늘날 보면 뭐예요? 알코올이야. 이거 보면은 서양에서 알코올이 일찍 나온 줄 알지만 동양에 벌써 이런 시대에 상처에 제독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바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병을 고치려면 어딜 가야 돼? 병원을 가면 안 되지. 의원을 가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만 이게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는 게 병만이 모인 데 가게 되면 병이 또 올라서면 병을 고치는 데 가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전부 의원이라고 그러지 병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병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자어를 만들 때 때로 잘 만든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잘못 만드는 것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의원을 가야 돼. 병원 가면 안 돼. 병 올마가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빛을 급자 되게 그냥 얼른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는데 손이 어디 있어요? 급자. 역시 여기에 손이 있어. 손이 여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바로 뭔 자냐? 이렇게 사람인 자에 뒤에서 이렇게 손이 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손. 또 우리가 이 반자를 봐도 여기에 손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손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 반이라는 것은 이게 옛날에 그 쟁반을 그린 거예요. 쟁반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손에다가 쟁반을 들고 가는 것이 그것을 그리는 거죠. 반을 들고 가는 것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패할 패자를 보면은 패할 패자를 보면 역시 거기에 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이 들어있다. 손이 들어있어. 그래서 패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자개 패자니까 손에다가 조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에 그 조개 껍데기를 손에다 잡고 부서뜨리는 것이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돈을 상징하게 되니까
돈을 끝까지 잡으러 가면 어떻게 돼? 그거는 필패라는 거야. 필패. 아무 재산이 몰두해서 잡으러 다니면 그게 바로 패가 망치는 거야. 패가.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은 이번에는 손의 형태를 그냥 이렇게 나타낸 글자가 이게 손인데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자, 환자, 둥글 한자인데 이 글자의 원래 자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 손에다가 구슬을 놓고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둥글 한자에 여기에 이게 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손, 여기 펄뚝이고 여기 손이고 여기 구슬이라고 구슬 가지고 노는.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은 그 집자가 있는데 이 집자에 바로 여기에 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집이라는 건 그 가로 속에 있는 각골문을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이 두 손을 앞으로 내놓고 그 수갑으로 채운 거예요.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도둑을 잡아서 이렇게 수갑 채운다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은 그냥 손을 간단하게 나타낸 이렇게 손을 나타낸 것인데 손을 저렇게 나타낸 글자를 볼 때에 바로 칠폴자의 손이 어디 있어요? 요게 손이다. 요게 손. 그러니까 이 자는 요건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창이란 말이에요. 창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은 자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다가 과라고 하는 창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칠골자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단순히 그냥 외우는데 이게 창이라 여기 창과자. 그 창과의 원래는 이걸로서 창의 형태를 다 나타낸 건데 여기에 지금 손으로 이렇게 잡았음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나자를 보세요. 나자를 보면은 지금 이 자에서 역시 손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이 자가 청과자니까 여기 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는 대명사로서 본래 만든 글자가 아니. 이것도 창의 일종인데 그 창은 어떤 창이냐 하면은 톱니가 있는 창이란 말이에요. 톱니가 있는 창. 지금 이 책에 나자를 찾아보세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뒤에 색인이 있으니까 색인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나자를 보세요. 가나다 순으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어요? 64페이지죠. 64페이지 보면 거기 나자가 있죠. 64페이지. 그 창의 형태가 바로 그와 같은 창이 톱니가 있는 창이야. 그러니까 이 창은 적을 확 찍어가지고서 반드시 자기 앞으로 잡아당겨야 돼. 자기 앞으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라는 뜻으로 정의이 돼서 쓰인 것이. 원래 이게 나라는 대명사로 만든 글자가 아니라 원래 무기의 종류인데 이 창은 반드시 찍어가지고 자기 앞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의 뜻으로 된다. 그 다음에 그 의자를 보세요. 오르르 의자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손이 어디 있어요? 역시 손이 여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이 우회가 뭔 자죠?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이렇게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자에 곧 이 톱니가 붙어있는 창으로서 찍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본래는 양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인데 이 자가 그 무엇으로 가느냐면은 그 희생의 뜻을 본래 가졌던 것이 희생의 뜻을 가졌던 것인데 옳다는 뜻으로 가니까 할 수 없이 희생이라는 글자를 또 만든다고 했어요. 이 희생이라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소가 있으니까 소를 잡는 것이, 보통 사람 제사에는 소를 잡질 않아요. 이 하늘 천재를 지낼 때 소를 잡는다.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게 바로 희생. 그러니까 나는 희생됐다. 이런 건 제물이 됐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그 손의 글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외에도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인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 한자를 지도할 때에도 이와 같이 본래 자형의 이런 단 두 정도 이렇게 있어도 이것은 본래 손이었다 하는 걸 가르쳐주면 애들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무의미한 부호로 외우는 것보다는 유의 부호로 기억을 하는 것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소위 이 한자 글의 1점 1획 1.1획이 다 유의부호다 하는 것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괜히 한자에 그렇게 도안식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 점 한 획이 전부 유의부호다. 뜻이 있는 부호.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아주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이에요. 유의해야 할 점. 그 다음에 이제는 손에 대한 동작도 많지만 발에 대한 동작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 대한 동작을 보면 우선 발족자를 보세요. 이렇게 발족자를 쓰면서도 좀 의심이 갈 거예요. 왜 발에 입이 붙어 있나?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글자의 원래 자형을 보면 이렇게 무릎에 발이 지금,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그 각본에 보면은 대개는 3개를 이렇게 줄여놨어. 5개는 다 그리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뭐 옛날 때 사람이라고 해서 발가락이 3셋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구자는 뭐가 비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릎에 둥근 뼈가 비어는 것입니다. 무릎에 둥근 뼈, 발목뼈에. 그 다음에 갈지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쓸 때에 보통 갈지하지만은 이걸 쓸 때 일반적으로는 무슨 뜻으로 쓰고 있어요? 뭐뭐의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국지, 어음. 그렇지만은 본래는 가다의 동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거기 글자를 보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땅이고 그 다음